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 이 시간보다는 그래도 흐름이 낫다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자자분들 성에 절대 차지 않을 법한 흐름일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더 떨어지진 않을지, 아니면 반대로 또 오른다면 언제 오를 것인지, 이런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날이니까요. 이따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우선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파란불을 켰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오늘도 또다시 빨간불 켠 채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선 다우지수 0.08% 하락하면서 39,344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0.28% 올랐습니다. 18,403포인트 선에서 장 마쳤고 S&P 500 지수도 0.1% 상승하면서 5,572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조금 경계심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 장세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과 내일 밤에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 출석을 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워낙 물가를 비롯해서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걸 가리켰다 보니까 이 파월 의장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측성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숨죽이고 기다리는 모양새를 드러냈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과 금요일 밤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6월 물가 지표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현재는 9월 금리 인하론이 참 지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6월 물가 지표까지 둔화되는 흐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9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는 걸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국채금리도 지금은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어제와 똑같이 4.2%대 후반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도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105.01 기록했습니다. 골드는 반대로 지난주에 오름세를 보였지만 다시 조금 내려온 채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01% 하락하면서 2,366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는 현재 큰 움직임 없습니다. 계속해서 10위권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어제보다는 낫다라고 흐름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11위인 TSMC가 조금 치고 올라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 장에서 이 대만의 TSMC가 장 초반에 시총 1조 달러를 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바짝 추격해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장중에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다시 1조 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격차가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달성했고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안에서는 골드 다음으로 2위에 안착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흐름이 좋지만 그래도 우리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빨간불을 띄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0.89% 오름세를 나타내고는 있는데요. 현재는 5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해서는 2% 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다시 3,000달러를 회복하면서 3,009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솔라나가 큰 폭으로 하락했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4%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큰 폭의 하락 보였던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 역시나 2%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보다는 그래도 알트코인 단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보유자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겠죠. 이 비트코인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모셔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비트코인의 이 가격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8월부터는 오를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비트코인 진짜 올라가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법한 시장이거든요.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코인 시장 망했다. 비트코인 끝난 거냐? 네. 네,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제가 한번 반대로 물어보면 네. 왜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오. 제가 이제 물어보면 네. 제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주관적인 답변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근거나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아니면 뭐 이제 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시간 되면 다루도록 하고 네. 뭐 차트적인 걸 좀 제외하고 만약에 이제 사실 가격이라는 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한데 결국에는 가격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그쵸.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제 공급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악재라고 쏟아졌는데 막상 수요나 공급은 뭐 별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귀신같이 반등해서 가격을 회복합니다. 오. 네, 그 뭐 호재라고 했는데 막상 수요와 공급에 별 영향을 안 끼치는 거면 다시 떨어져서 제자리로 와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가격 자체가.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수요가 죄송해요. 어제 잠을 못 주무셨다더니 네. 목에서 티가 나네요. 네.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은 이거 어쨌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채굴을 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네. 이번에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물량이 풀리니까 공급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수요가 더 크면 돼요. 공급이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소실되거나 네. 잃어버리거나 이런 걸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논외로치고 공급은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거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요가 압도적으로 큰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 네, 럭키비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형적 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로 치게 되면은 어떠건지 지금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급이 되는 것들을 보면 마운트곡스 물량이 한 6만 5천 개 정도 풀렸다라고 네. 하고 이제 독일 정부에서 이제 물량을 좀 푼다. 오,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 해봐야 어쨌든 비트코인이 풀리는 게 한 10만 개도 안 되는 말이죠. 네, 10만 개도 채 안 되는데 이 현물 ETF로 유입되는 것만 따져봐도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이거 같이 제가 그 준비해온 자료를 좀 같이 보면은 이게 이제 비트코인 요 현물 ETF에서 운용하는 비트코인 양이거든요. 네, 해서 이제 24년 1월 11일부터 이제 바로 7월 5일까지 해가지고 운용되는 양을 제가 이제 캡처해갖고 온 건데 이게 63만 5천 개에서 지금 87만 개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운용하는 비트코인이. 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단순히 계산을 해도 23만 개의 비트코인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23만 개 비트코인을 더 산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상품을 더 많이 사면 그만큼 더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단순히 봐도 23만 개가 그냥 그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네. 해서 공급이 물론 단기간에 풀리게 되면은 사실 요 수요보다
단기간에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길게 놓고 보면 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지금은 23만 개 정도 늘었는데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23만 개 정도 늘었는데 앞으로 이 추세로 계속 늘어날 것 같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전 앞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 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이 현물 ETF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개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 중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미 거래소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현물 ETF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거래소를 못 믿겠어. 그래서 이제 주식하시던 분들도 이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래소의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는 돈 많은 이제 현금 부자들이나 안 그러면 이제 기업들, 네, 기업들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나 이제 현금이 많은 고래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걔네들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죠. 네, 기업들 중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샀고 팔았는지를 다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할 때는 은행들만 몇몇 은행들만 이 현물 ETF를 샀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이 이제 갖고 있는 현금의 한 5% 정도만 산다라고 하면 요것보다 훨씬 더 유입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따져봐도 그 시장에 풀리는 물량보다 그 수요가 압도적으로 커요. 오. 네, 어떻게 따져봐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단순히 가격은 중장기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중장기로 봐서는 올라가는데 지금 떨어졌다. 그러면 네, 뭐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네. 적립식으로 네,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어쨌든 이 가격까지 다시 오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비트코인에 우리 맨 처음 만났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비트코인 어떤 자산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가 돼 있어야지 이럴 때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근데 이럴 때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은 내 자산이 하락한다고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하락한다고 망한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가격 떨어진다고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말 안 하잖아요. 그렇네요. 또 그렇게 네. 비유를 네. 해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삼성전자 핸드폰 쓰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거 알고 있으니까 뉴스를 통해서 쉽게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는 망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럴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차트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헷갈렸던 부분도 있어요.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왜 헷갈렸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2014년도 여기가 2014년도예요. 네. 해서 그리고 여기가 2017년도에 굉장히 강력한 불장이었어요. 오. 엄청난 불장이었어요. 그러네요. 리플이 5,000원 갔던 게 2017년 말 2018년 초 이때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쭉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패턴을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네. 요거랑 제가 뭘 준비했냐면 요거랑 그 다음 불장. 그래서 요거는 2019년 여기 2020년 요때.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상황. 네,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온 거예요. 네. 요 세 개의 상황을 저희가 지금 비교할 겁니다. 그럼 뭐부터 비교할 거냐면 여기가 고점인데 고점에서 반감기까지 기간. 얘가 파란색 선이 반감기예요. 이게 이제 얘는 950일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때는 924일 이었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896일이었어요. 네. 얼추 비슷하죠. 그렇죠. 900일 전으로 왔다 갔다 거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면 요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뭐냐면 다음번 반감기는 언제인지 우리가 대강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 반감기에서 역으로 900일 오면 네. 요번 불장의 고점이 언제쯤일지를 우리가 대강 알 수 있는데 오.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점이 언제일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네, 뭐 아무튼 근데 그게 언제냐면 그 내년 10월이에요. 오. 네, 900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네. 내년 10월에 끝납니다. 지금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코인 시장의 불장이 끝이 아니고 요거대로 따진다면 네. 내년 9월, 10월 정도가 불장의 끝이에요. 오. 네, 그래서 요 패턴이 3번 반복됐는데 4번 반복될까?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반복될 가능성도 꽤 높다.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반복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고점에서 요 고점을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살짝 뚫고 올라갔다 떨어진 거 말고 확실히 고점에서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은 1246일이 걸렸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한 1100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 이전에는 한 1250일 정도, 이때는 한 1100일 정도. 그러면 지금은 지난번 고점에서 며칠이나 지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1100일에 턱없이 적다 이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1100일 정도까지 지나려면 그 24년 11월 18일이 돼야 돼요. 오. 그러니까 그 전의 패턴대로 고점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거 지난 두 번의 패턴대로 네. 그대로 이번에 간다라고 친다면 24년 11월 18일 날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하나 더 같이 보면은 그래서 반감기에서 이제 고점 돌파할 때까지 기간을 살펴보면 한 얘는 300일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한 175일. 그다음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110일 뒤에 그 1100일 요 고점 대비해서 1100일 뒤에 고점 돌파한다라고 친다면 네. 한 210일 정도 뒤에 반감기 대비 210일 정도 뒤에 이제 오는 건데, 요런 걸 따지면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뭐 떨어지든 아니면 지금부터 올라가든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과거 패턴이랑 기간적으로는 딱 맞다라는 거예요. 오. 과거 패턴은 기간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건 뭐냐면, 자, 이때는 반감기를 껴서 마이너스 40% 정도 조정이 있었어요. 반감기를 껴서. 그다음에 요때는 코로나가 있었는데 해서 반감기 전에 마이너스 한 60% 정도 조정. 그다음에 반감기 껴서 또 한 20% 정도 되는 조정이 네.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요 반감기가 여기였고 지금 이제 반감기를 낀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 이 조정의 폭이 27% 정도예요. 네. 자, 반감기 껴서 27% 정도의 조정. 요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과거에도 패턴을 있었으니까. 보니까. 네. 오. 그리고 이 정도 조정해서 올라가든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올라가게 돼서 뭐 한 11월 달, 물론 더 빨리 올라가면 무조건 좋죠. 네. 근데 한 11월 달 정도에만 올라가면은 그 전의 패턴, 그 전의 패턴이랑 기간적으로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올라가거나 이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만 보면은 잘대로 가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예. 라고 우리가 호들갑이냐? 네. 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원래 예전부터 계속 호들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때도 코인 시장 망한다. 코로나 때도. 그다음에 이 전에도 40% 조정이었을 때도 이때도 코인 시장 망한다. 이런 호들갑이 매번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호들갑 말고도 우리가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 뭐냐면, 네. 자, 보면은 요런 식이에요. 요렇게 올라가죠. 네. 네. 그리고 요 반감기 때 가격이 요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아래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 다음 거를 살펴보면 얘도 이렇게 가는데 얘는 한번 이렇게 꼬았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반감기 때 요 가격이 요 고점보다 이만큼 아래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 패턴은 달라요. 뭐냐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어야 되냐면 요렇게 됐었어야 돼요. 더 내려왔었어야 했네요. 네, 맞아요. 안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던가. 근데 우리가 헷갈릴 만한 요소가 뭐였냐면 작년에 너무 빨리 올라간 거예요. 아. 저도 작년에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뭐야, 요번에는 불장이 더 빨리 오나? 다른 그 지지난번 불장에 비해서 좀 달라지나?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만 같잖아요. 맞아요. 네. 해서 요번에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거를 단적으로 나타나 주는 게 요 반감기 때 가격인데, 요때 보면은 거의 전고점과 일치해요. 그렇네요. 예, 원래대로라면 한 이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네. 예, 근데 요때 있는 것만 봐도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요런 하락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네, 요번 하락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요런 거에 따라서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동평균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따라서 올라가요. 네.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요때 너무 빨리 따라서 올라갔어요. 해서 원래 이때만 해도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 요번에는 이 이동평균선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네. 요럴 때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한 121선이나 네. 180일선이나 이런 선을 얘기하는 건데, 해서 문제는 뭐였냐면 작년에 너무 빨리 올랐다. 그러게요. 네, 너무 빨리 올라서 우리가 착각을 했고 저도 착각을 했고, 네, 해서 저도 좀 설레발 친 거를 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왜냐면 저도 금방 불장이 올 것처럼 얘기를 네. 하셨었나요? 네. 왜냐면 요 고점만 돌파하면은 2배까지는 금방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 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릴 줄 몰랐죠. 아. 예. 근데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빨리 올라갔어도 제자리를 찾아간다. 네. 해서 이렇게 조정이 있고 요렇게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걸로 된다. 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패턴이나 과거 차트 기간이나 이런 걸 비교해 놓고 보면은 요런 움직임, 이상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감기 껴서 이 정도 조정, 혹은 조금 더 조정이어도 마이너스 30% 정도여도 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더 패닉이 오시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은 원래 이런 불장에서도 3분의 1 토막 나는 경우가 흔해요. 흔합니다. 흔한가요? 네, 이더리움도 몇 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갖고 계시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죠. 네, 들으셨던 분들은 뭐 어쨌든 좀 피해 가셨을 테고, 네. 근데 근데 어쨌든 본인이 산 알트코인이 떨어진다고 불장이 끝난 건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그래도 지금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면, 그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요 추세선, 요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요 점선 보이시죠? 네. 요걸 뚫고 올라가는 게 일단 중요하고, 요거를 살짝 뚫고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요거는 그냥 오류? 버그? 약간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요 추세선을 뚫고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 1차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일봉 이제 30일 볼린저 밴드 중심선, 네. 네,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오는 게 그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뚫고 올라오는 거, 두 번째는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오는 거. 요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하락이 일단은 좀 꺾였다. 네. 하락 추세가 꺾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 주에도 차트 분석을 좀 더 해드리겠지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이렇게 큰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자산이 떨어지니까 불장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하락의 기준이랑 하락장이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비트코인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랑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랑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비교해 보시고 뭐가 더 합당한지 고민하셔서 본인이 잘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약간의 패닉이 오신 분들에게 또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과거의 패턴을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를 조금 예측을 해봤습니다. 여태까지의 패턴으로만 본다면 일단 고점과 반감기의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내년 10월쯤에 그래도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다음 고점까지의 돌파 기간으로 봤을 때는 올해 11월쯤에 그래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내다보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항상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토대로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표님과 이렇게 얘기 마무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